반갑습니다. 영화처럼 오늘 제 7강 일 포스티노 1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영화 이론을 철학적으로 점검하는 수업을 좀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연성화시켜서 영화 한 편 감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영화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의 사랑인지 또 어떤 방식의 사랑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좀 필요한 사랑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일 포스티노 영화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지금 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 하면 이제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동요가 나와요, 동요. 근데 요즘 애들은 동요 거의 듣지 않죠. 대부분 다 대중가요라든지 뭐 이제 TV에 나오는 음악들이 동요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애들이 너무 영악하다는 좀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이 즐기는 그런 어떤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동요처럼 뭔가 좀 생각하거나 좀 템포가 느리거나 아니면 어떤 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게 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떤 방식의 사랑이 의미 있는 사랑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분분한데 그 분분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뭔가 놓치고 있는 사랑의 본질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도 있다라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담고 있는 이게 이제 원작인데 이 원작하고 조금 영화하고 좀 다른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책을 구할 수 있으면 이 책을 좀 보고서 이제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7년에 지금 개봉을 좀 했던 영화이고 특별히 이제 이 그 노벨 수상을 했던 1971년도에 이제 노벨 수상자였던 네루다라고 하는 이제 시인과 여기 이제 일자 무식으로 나오는 이그 주인공 이제 일포스티노라고 하는 이제 말이 우편 배달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뭐 우정이면서 또 시를 통해서 네루다의 시를 통해서 이제 이 마리오가 우편 배달부 이름이 이제 마리오인데 자기 이제 그 여자친구이자 아내인 베아트리체와 사랑의 관계를 이제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주 잔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영상미도 일품이고 또 이제 그들이 나누고 있는 그런 대화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편의 영화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좀 담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방식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시사점을 던지는 그런 영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간단하게 그 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2차 시부터는 좀 이와 관련된 철학적인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소개했던 이제 원래 이 원본 이제 영화의 원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스카르메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네루다를 굉장히 그 존경하는 이제 팬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일포스토 영화가 나오기 전에 자기가 독립 영화로 이제 이 영화를 좀 만들어서 올렸었고 또 연극 무대에서도 또 올렸었고 뭐 이런 방식의 이제 노력이 이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가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상업 영화로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네루다는 이제 그 칠레의 혁명을
혁명과 관련돼 있는 이제 뭐 좀 좌파 인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뭐 라틴 아메리카가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굉장히 이제 독재라든지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죠. 그때 이제 네루다는 칠레의 어떤 좌파 지식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제 시인이자 이제 좌파 운동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 사상가다운 그런 면모도 굉장히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김소월 뭐 이런 사람들의 시를 뭐 그냥 인식하지 외우려고 인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와서 그런 어떤 시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윤동주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그 칠레 국민들에게 그 국민 시인으로서 각인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존경해 왔던 그런 어떤 시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원작 소설에서는 이 이제 파블로 네루다하고 마리오가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인데, 원래는 이제 그 소설에서는 여기서 영화에서처럼 이탈리아가 무대가 아니라 칠레, 특별히 이제 그 파블로 네루다가 살고 있었던 이제 인슐라 네그로라고 이제 그 검은 섬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원래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장소인데, 영화에서는 좀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작 소설에서는 한 1970년대 정도가 지금 칠레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영화에서는 이제 네루다가 이탈리아 카프리 섬으로 이제 망명을 1952년도에 가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 시점을 좀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를 찍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칠레 정치적인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영화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좀 별로 없고, 또 이제 영화를 여러분 이제 보신 분은 알고 있겠지만, 원래 이제 그 소설에서 주인공 마리오가 17살,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친구 베아트리체가 16살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에서는 굉장히 나이들이 많이 먹은 것처럼 나오게 되죠. 뭐 하여튼 이제 뭐 이런 굉장히 사소하지만 굉장히 좀 몇 가지 중요한 차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영화도 좀 보고 이 소설을 좀 읽어보는 게 영화를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접근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영화의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마리오가 이제 이탈리아 작은 섬에 거주하는 이제 청년으로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제 집안 자체가 어부인데, 본인은 이제 별로 고기잡이에 관심도 없고 그런 일에 이제 별로 노력도 하지 않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작은 섬에 그 노벨상 수상자인데 파블로 네루다가 온다는 소식을 이제 TV에서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파블로 네루다에게 이제 편지들이 오는데, 그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우편 배달부를 이제 구인 광고로 모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명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 주소라든지 또 뭐 편지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 마리오가 뭐 이제 원서를 내자마자 바로 우편 배달부로 이제 취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편지들이 뭐 대부분 다 팬레터와 관련이 돼 있어서, 네루다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시인하고 이제 잘 지내게 되면 여자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여자를 유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궁리하면서 시인에게 접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으로 네루다의 시를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시집을 이제 사가지고 사인을 부탁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그 시집을 좀 읽게 돼요. 이제 뭐 마리오가 전혀 교육적인 그런 배경도 없기 때문에 또 뭐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 네루다의 시를 이제 쭉 읽어가면서 이제 본인이 변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깨닫게 되죠. 이제 그런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은유다라고 하는 거, 은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타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루다가 혼란스러운 것들을 겪게 되죠. 이제 자신이 써왔던 그런 언어와는 좀 달리 이 네루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독특한 그 사고 체계 또는 이제 독특한 이제 표현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은유적인 그런 기법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이제 말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제 시적인 상상, 시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이제 메타포는 이제 그리스 말로 메타라고 하는 말하고 페르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건데, 메타는 이제 뭐 어디를 누구와 함께 또는 이제 뭐뭐 다음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옮겨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곳을 향해서 또는 어떤 곳으로 이제 뭔가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은유 또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혀 그 메타포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던 이제 마리오가 이런 어떤 표현들을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마리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 다시 말하면 이제 시의 세계, 또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또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그 일상들이 굉장히 평범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딱딱한 그런 거였다라면, 이 메타포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또는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방식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언어를 알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메타포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좋아했던 이제 베아트리체와 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베아트리체와 이제 결혼한 다음에 또 이 정치적인 발언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메타포 이 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나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태도들을 형상화시켜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루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민초들은 이 이제 시대적 배경이 칠레에서 이제 군부 독재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의도 한 번도 못 하고 계속해서 이제 착취당하는 이런 문화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마리오는 이 은유라고 메타포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계속 짓밟고 있던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또 그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루트나 통로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언어, 물론 이제 이탈리아라고 하는 말, 또 뭐 스페인어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세계들을 이런 은유적인 방식을 통해서 표현해주는 이게 이제 굉장히 커다란 그 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우체부이지만 이 네루다를 통해서 이제 메타포를 알게 되면서 네루다하고도 이제 우정을 쌓게 되고, 굉장히 지식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 캐리어의 경력의 차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 시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동지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소녀에게 구애를 하고 또 결혼에 성공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이게 이제 시의 역할, 시라고 하는 언어의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통과 어떤 이제 감수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어떤 역할들이 바로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은유의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그 대사 중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마리오는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설명을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운유라고 하는 언어, 운유라고 하는 이제 도구 틀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 마리오가 이런 어떤 표현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흥미를 좀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리오가 처음에는 이제 이 시를 지으려고 또 이 은유를 좀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힘들죠. 안 써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근육도 많이 써본 근육이 이제 뭔가를 잘 할 수 있는데 막상 안 썼던 그런 근육들을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이제 영화에서는 딱 그 마리오가 딱 시를 한 편만 쓰는 거로 나오는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베아트리체에게 이제 베아트리체를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시들을 지어 나가는 시작 연습을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어떤 은유적 표현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익혀 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 자신의 어떤 그 느낌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 은유라고 하는 게 문학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어떤 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제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읽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혀의 놀림 뭐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시키고 어떤 일들을 하도록 이런 어떤 그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최고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면 이런 은유적인 방식으로 이제 사랑을 묘사하는 뭐 그게 이제 그 성관계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고 뭐 서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그 물론 까놓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 적나라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그 메타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은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포장이 되어서 서로 이제 전달이 될 때 내용은 같지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그런 반경들이 넓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누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거하고 이제 차이점인데 똑같은 것인데 왜 누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예술이고 하나는 외설인가?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사물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굉장히 이제 추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 소설에서 또 영화에서도 이제 계속 이 대사들 속에서 이제 묻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뭐 직설적이고 굉장히 뭐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뭔가 이제 우리에겐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 이 메타포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또 다른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바다를 보면서 이제 이 메타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마리오가 이제 철썩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시인이 이제 시를 짓고 감상을 이제 묻게 되는데 이 마리오가 이제 자기가 단어들을 좀 생각해 두면 단어들이 배가 돼가지고 서로 떠다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튕겨나오고 저렇게 튕겨나와서 자기는 이제 굉장히 멀미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기분이 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루다가 지금 네가 한 말이 그게 이제 은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네루다도 이 이제 마리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시적 감수성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 네루다가 이제 죽게 되면서 이 마리오도 이런 어떤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이제 사라지게 돼요. 이제 납치돼가지고 어디서 이제 죽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런 어떤 시적인 감수성,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덤덤하고 뭐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무덤덤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았는데 자 이제 이 시를 알게 되면서 이 메타포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이 두근거리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마음들만 또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역할들을 이 마리오가 이제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를 통해서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인식 방법, 또 인식의 틀들, 또 인식의 내용들이 이제 달라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루다의 시는 뭐 아까 처음에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리오나 과부, 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민초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런 어떤 국민 시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페루가 또는 이제 그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
발전이 안 되고 한 수 낮은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이제 그 남아메리카가 갖고 있는 이 시적 감수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문학적인 자세나 태도들, 자 이런 것들이 자 끊임없이 그 군부 독재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저항하려고 했고. 그런 어떤 저항들이 또 사람들에게 이제 의미를 주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아트리체와 이제 사랑에 빠지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마리오가 주점에서 베아트리체를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뭐 너무 좋아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네루다에게 연애 상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네루다에게 시를 좀 한 편 써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네루다는 이제 또 자연스럽게 거절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네루다가 그 상사병에 걸리게 되면서 그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이제 네루다가 이제 그 마리오를 이제 그런 어떤 돕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장면도 또 이제 꽤 유명해요. 네루다가 이제 그 자기 나라에서 칠레에서 이제 그 소포로 온 것들을 좀 그 보면서 그 이제 녹음기에 담겨져 있는 테이프였는데 그걸 이제 들으면서 옛날에 자신은 이제 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칠레 탄광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 굉장히 불우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그 투쟁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이 저항신으로서의 어떤 변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마리오에게 마이크를 건네면서 이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베아트리체 루소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약간 이제 코믹한 장면인데 이제 그 뒤에 네루다가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이제 시집을 전달해 주면서 네루다하고 이제 이 마리오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오에 대해서 베아트리체가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되고 굉장히 일자 무식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이제 그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사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뭔가 그것들을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이제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또 다르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제 소설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왜 쓰고 왜 읽고 또 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인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극이나 그런 어떤 촉매제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제 문학이나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조금씩 바꿔가게 하는 그리고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또 미래를 어떤 향해서 그런 어떤 이상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베아트리체가 처음에 봤던 마리오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쓰고 있는 마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제 이런 어떤 관점의 변화가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는 똑같지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향이나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의지가 이런 어떤 시적 감성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그런 어떤 바뀌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이후로 이제 마리오는 계속해서 이제 공책에 시를 적으면서 자신이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시들이 뭐 개발세발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초보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끊임없이 자기 어떤 삶을 성찰하고 사물들을 다르게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게 바로 이제 마리오가 짓고 있는 그런 시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여기 책에서도 나오는데 뭐 섹스피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런던이라고 하는 또 그 시대적 그런 배경들이 뭐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섹스피어가 거의 5만 단어 넘게 수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공적인 이야기들을 짓고 또 시를 적으면서 그런 인식의 전환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왜 섹스피어의 작품이 위대한가? 왜 섹스피어의 시가 이제 위대한가? 뭔가 이제 상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메타포어가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 저 다른 세계, 뭔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곳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사랑을 한다, 뭐 어떤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이 체험을 온 몸으로 이제 체험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물속에 잠수해서 뭐 이 고기도 보고 저 고기도 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시로서 형상화시키는 것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비웃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가 있어? 거짓말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인은 정말로 자신이 그런 어떤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를 읽는 사람 중에 그런 어떤 비슷한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은 저 시인이 정말 그런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뭐 여러분들 다 대중가요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대중가요들의 가사를 보면 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헤어지지 않거나 굉장히 뭐 그런 어떤 충격이 없을 때는 뭐 대중가요들 가사들 별로 음미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별을 하거나 굉장히 큰 슬픔이 있을 때 그런 가사를 보면 이 말이 맞아. 이런 가사가 그런 의미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이 메타포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어떤 가공적인 세계, 어떤 상상의 세계들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알았던 그런 어떤 세계들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떤 이상적인 세계, 또 그 어떤 상상의 세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오는 계속해서 이제 그 네루다의 시를 이제 베껴가면서 이런 어떤 습작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베아트리체와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연애에 이제 성공하게 되죠. 영화에서는 이제 베아트리체 숙모로 나오는데, 로사 부인이, 원래 책에서는 이제 베아트리체 어머니가 이제 이 일자 무식인 이 우체부와 이제 연애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루다를 찾아가서 다시는 이제 못 만나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소설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리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 메타포에 대해서 침잠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세계들을 이런 어떤 시적인 그 에너지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을 좀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고, 이제 마리오가 네루다의 시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베아트리체를 이제 유혹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조금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숙모가 이제 못 만나게 하니까 이제 마리오가 이제 이렇게 네루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내게 책을 주었고 우표를 붙일 때나 이용하던 혓바닥을 다른 데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었으니 내가 사랑에 빠진 것은 그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루다가, 내가 너한테 책을 준 거는 그걸 읽어보라는 거지, 그 내 시를 도적질 해가지고 쓰라는 건 아니다. 나는 이제 이 시를 이제 자기 부인이 마틸다를 위해서 쓴 시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베아트리체한테 주냐, 이건 이제 나쁜 짓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마리오가 이제 이런 얘기하죠. 시라고 하는 것은 시를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대사를 하게 되는데, 네루다가 굉장히 이건 이제 평등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평등이 뭐 있다고 했을 때 아버지도 이제 투표로 선거해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그런 평등한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입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이런 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사용될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시적 감수성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단계로 도약할 때하고 이제 크게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사람들은 이제 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로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부조리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부조리는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세계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세계가 이제 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식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정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런 어떤 부조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까뮤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철학적 자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없는 걸 또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은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 시를 통해서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고, 이 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사회를 이제 또 건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과부가, 그러니까 이 베아트리치의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들은 통치자로서보다 시인으로서 이제 낫군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자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죠. 뭐 이것저것 공약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못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시적인 그 미사 여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전선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어떤 통치자들의 어떤 통치 행위보다는 이런 어떤 선전선동이라든지 어떤 이제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운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요즘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좀 이미지 정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지 정치. 그 사람이 어떤 걸 생각하든지 간에 뭐 좀 민주적 지도자로서 굉장히 이제 분권형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뭐 여러분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나 다른 나라의 대통령 보면 이제 뭐 계급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도 뭐 청소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굉장히 그 하층민 사람들과도 서로 이렇게 그 인사하며 교류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 정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의미에서 시가 갖고 있는, 또 문학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어떤 양식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고 또 공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나중에도 이제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 마리오가 이제 녹음기에다가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 네루다가 살고 있었던 이제 이 이슬라 네그로 섬에서 만나는 이제 부딪히는 이제 모든 소리들을 이제 녹음을 하게 돼요. 녹음을 좀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녹음을 통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제 담기게 되는데, 그런 어떤 소리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역할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뒤에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 뭐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더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영화를 보기를 좀 바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 다 스포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야기하지는 않고 뭐 이 정도까지만, 초반부까지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인 형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자고 같이 살고 뭐 이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런 육체적 관계만 사랑인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거 말고 그런 육체적인 관계도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 이상의 어떤 거,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서로 삶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책과 영화에서는 메타포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그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단편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만나서 시를 같이 읽어본 적 있어요? 시를 함께 낭송하거나 아니면 시집을 선물해 본 적 있어요? 뭐 시도 힘들다면 뭐 책을 한번 선물해서 같이 나눠보거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같이 영화를 보고 뭐 그런 거 뭐 미술관에 가고 이제 그런 경험들도 이제 있을 텐데 이제 왜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 시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적인 이런 어떤 감수성이 이제 왜 필요한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육체적 관계가 전부라면 이제 그거는 많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뭔가 이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이 책에서도 이런 구절이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그 베아트리체 어머니가 유물론자가 뭐예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유물론자가 이제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장미와 통닭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 항상 통닭을 짚는 사람이죠라고 얘기해요. 유물론자는 장미하고 통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닭을 고르는 사람이 유물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을 할 때도 유물론적인 사랑이 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루다식 사랑이 있는데 우리도 장미 중에 통닭을 고르지 않는가? 그 육체적 관계 또 육체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조건들,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재화라든지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선물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를 주고 장미를 받고 이것도 이제 사랑의 커다란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장미를 주고 받아야 되는지. 사랑하면 통닭을 갖게 되면 뭐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통닭보다는 장미를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왜 장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사랑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작품 속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 마리오는 어떻게 보면 일자 무식해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죠. 단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네루다와 또 교감하게 되고 또 베아트리체와 교감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의 방식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없겠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현실 사회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사랑의 방식,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들 또 회복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또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또 이제 일 포스티노 영화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철학적으로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떤 방식의 사랑이 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사랑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